자, 오늘의 맞수 한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모아텍,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사업 이 보고서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기관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저희는 대표주로 LG이노텍과 모아텍을 꼽아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조합, 자, 맞수 한판 한국투자증권 FCTV 염정팀장과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한 지 15분 됐는데 한 15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자,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LG이노텍과 그리고 모아텍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고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또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두 LG이노텍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염정 팀장님, 네. 뭐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 뭔가 영혼의 부름이 있는 주식이 있어요. LG이노텍은 저희 제작팀 모두가 몇 달 전부터 이 주식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저희가 그 좌절을 받던 종목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현대차, 현대기아차 뭐 그래서 뭐 또 그러겠지 했는데 완전히 또 다른 영역으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네. 질문 자체가 저는 답정너였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들켜버렸습니까? 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은 누가 LG이노텍을 안 고를 수 있겠냐라고 그렇습니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LG이노텍을 자신 있게 봤고요. 뭐 LG이노텍 뭐 오늘 사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워낙에 좀 전망은 좋았어요. 재작년부터 좋았었죠. 그에 관련된 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특히 애플과 관련된 이슈에다가 테슬라까지 얹혀지면서 뭐 LG이노텍은 이제 따라가야 되나, 따라잡아야 되나라고 하는 종목으로 좀 다르게 좀 레벨을 좀 달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지 않았습니까? 또 늦었는데요. 뭐 벌써 저 투더문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투더 문이 네. 또 투더 유니버스까지 가서 verse군요. 예. 유니버스. 예.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꾸준히 가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 저거 추격해야 돼라고 하면서 거기서 덕 샀을 때 수익이 날 확률보다 단기 고점을 잡을 확률이 높죠. 예. 그런 쪽에서 저보고 지금 당장 right now 사라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질문 자체는 실체가 없는 쪽의 종목과 그래도 지금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 둘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당연히 LG이노텍이 맞긴 하겠지만 애플카 관련돼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온 이제 모아텍이라는 회사를 보다 보니까 스태핑 모터죠. 이쪽엔 스태핑 모터가 강자인데 지금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전 쪽에서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난방 쪽에 그 어떤 공조 관련된 액추에이터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직접 연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가 뇌피셜을 막 돌려서 애플카로 갔었을 때 모터 관련주에 좀 강자가 아니겠느냐라는 쪽이지 아직은 확인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모터다라는 것 때문에 따라가시려면은 차라리 안 가고 있는 S&T 모티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모터인 강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제 생각이죠. 네,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이면은 뭐 또 보는 걸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의 가장 큰 기대감은 높지만 당장 이제 나올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도 좋은 실적 나올 겁니다. 예. 하지만 여기가 일단 딱 단절이 되죠. 보통 비수기가 들어가는 LG이노텍의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는 생각보다 지난 분기 때와 흐름을 비교하게 되면 일단 꺾입니다. 그것도 거의 4분기 영업이익 대비해서 한 뭐 30% 가까이는 빠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LG이노텍의 속도 조절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약간 기대감과 올해 LG이노텍이 할 게 많은데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폰부터 전장용 그리고 또 테슬라가 붙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또 기분이 업되는 거죠. 게다가 또 예. 메타버스 이쪽도 메타버스.
죄송합니다. 예, 예.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네, 갑자기 영어가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제 얼굴을 비춰주시는 예, 사람의 예. 반응이 이렇습니다. 얼어버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네. 나왔을 때 예. 아마 예, 지금 오큘러스가 네, 지금 네. 한 1,100만 대 팔았다고 하죠 작년에. 이쪽도 또 애플에서 새로운 제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쪽이 또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함께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일단 상반기는 좀 주춤할 수도 있겠다는 거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4분기에 가장 좋고 그 뒤로는 아무래도 뭐 계절적인 이슈 등 때문에 피크아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피크아웃은 아니고 네, 속도 실적이 조절이겠죠. 속도 조절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50만 원까지도 올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애플카에 대한 협력 기대감에 부품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이익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목표가 한번 듣고 가시죠. LG이노텍의 단기 목표가입니다. 단기입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43만 원, 그리고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40만 원입니다. 43만 원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없고요. 특별히 없다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가 네. 상향 40에서 50만 원까지 이제 올렸는데 지금 오늘 40만 원 터치할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40만 원 단기 목표가 목표가 터치 같네요.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이 분위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LG 이노텍이 갑작스럽게 애플카에 대한 부품 공급이 늘어난다라거나 뭐 테슬라양 이미 다 공개된 시장에서 사실 지금 이제 테마 자체가 오늘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뭐 카메라 부품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대장주로서 LG노텍이 좀 크게 움직인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늘 같은 상승세는 좀 과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목표가는 상향 조정을 했지만 저 역시도 지금 잡는 건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지금 너무 좀 무궁무진하다는 게 가장 큰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품 카메라 모듈보다는 차량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슈가 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에서 전기차 시장이냐 아까 전에 테슬라냐 아니면 애플카냐라는 부분에서 좀 대립각을 세운다고 한다면 사실 테슬라는 자율주행보다는 전기차 섹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애플카는 자율주행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준다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한 1, 2년간 어느 정도 지속돼서 그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탑재되느냐. 이번에 뭐 벤츠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레벨 3에서 레벨 4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레벨 3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탑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LG 이노텍으로 대장주로 다 쏠리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 좀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40만 원 터치 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잡으신다기보다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계속해서 사실 뭐 20만 원대에서 지금 35만 원대까지 훌쩍 넘어버리는 순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요. 그 부분에서 단기 조정이 있었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많습니다.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좋은 회사들의 단기 급등이 좀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에서 레벨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오르는 장에서는 같이 따라가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 하고 한다면 전에 32만 원 선까지 또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을 좀 지켜보시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 오르는 지켜보시고 다음번에 기회를 좀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매수 타이밍이 오면 저희 염정 팀장을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에게는 상장 종목수 수천 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LG 이노텍에 들어가는 또 부품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플카에 부품을 납품하게 되면 LG 이노텍과 같은 종목군들로 트리클다운 효과가 나와서 어떤 종목이 또 수혜를 받게 될지 여쭤봤습니다. 전장 카메라의 랠리를 시작할 종목은 염정 팀장께서는 옵트론텍을 가지고 나오셨고 우리 상큼한 김민수 대표께서는 MC넥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그냥 바로 넘어오는 거군요. 네, 상큼 얘기만 나오면 좀 긴장을 했어요. 되게 제가. 좋지 않으세요?
좀 네. 피부 관리 좀 해야겠다. 아니 뭐 괜찮아, 충분히 약간 괜찮습니다. 피부 보면은 썩은 아니에요. 민수 대표님 머리카락 숫자가 굉장히 많으셔서 엄청 어려 보이세요. 자, 방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MC넥스는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전장은 그냥 기승전 LG전자입니다. 이쪽이 올해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줄 걸로 기대하지만 올랐다 보니까 예. 지금 막 탄력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쉴 때 또 많이 와서 떠들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또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도 이 POLED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OLED가 앞에 유리로 감싸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감쌉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자동차가 혹시나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앞에를 다 어떤 전면이 거의 다 이제 이 디스플레이로 깔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은 조그만 화면 쪽에서 거기서 터치를 하는데 이제는 보조석에서도 자기가 직접 터치를 할 수 있게 단독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더 들어가는 양이 많죠. 근데 왜 POLED냐면은 사고 나서 부딪히게 되면은 유리는 파편이 튀죠. 근데 POLED 플라스틱은 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안전성 때문에 POLED를 다 쓰는 추세다. 그러면 테슬라는 뭐 이제 다음 모델 나올 때까지는 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다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보니까 이번에 나온 소니의 비전 S라고 이번에 새로 또 2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반은 디스플레이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전장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세코닉스도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즉 카메라 부품 쪽으로 갔던 회사들이 빠르게 전장 쪽으로 변신한 회사들을 찾는다라고 되면 지금 현재 전장용 카메라 매출이 많은 회사 두 개가 앞서 말씀드렸던 MC넥스와 세코닉스인데 다 숫자로 끝나네요. 네, 좋았어. 예. 네, 좋았어. 예. 네. 근데 세코닉스도 많이 갔고, 하지만 MC넥스가 조정받고 이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이게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이 슬슬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MC넥스가 오늘 이미 8%나 올라버려가지고요. 근데 아직 정고점이 아니라는. 네. 괜찮습니까? 네. 어떻게 가격 전략 세우시겠어요, 대표님? 이제 성과가 확인이 지난 하반기부터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고점대 넘어서 약 한 7만 원대 정도까지는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5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염정팀장의 옵트론텍을 듣겠습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뭐 사실 MC넥스와 옵스론텍 둘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민수 대표님이 MC넥스를 먼저 잡으셔서 좋습니다. 오늘 사이좋게 포트폴리오를. 옵스론텍 같은 경우 예. 오늘 너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뭐 광학 필터 관련해서 이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옵스론텍 같은 경우 오늘 또 다른 개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자사주에 대한 그 처분, 자사주 20만 주에 대한 처분이 있으면서 주가가 오늘은 좀 급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MC넥스, 옵스론텍 모두 다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해서 지금 실적도 괜찮고요.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향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의 이제 비중이 더 높아진다. 두 종목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별 이슈 있기 때문에 오늘 잡으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은 잘 가지고 있다가 관심 좀 빠질 때 딴 이슈로 오르지 않을 때 그때 잡으시면 되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뭐 워낙 완벽하게 탁월한 부분은 아닌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품주, 카메라 부품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실적면에서 지금 뭐 눈에 띄게 보여지는 종목들이라기보다 그래도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옵트론텍 일단은 2분기에는 작년 2분기에는 적자였지만 3분기, 4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장 자체가 전장 사업 자체가 조금은 좀 침체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어졌을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전망 상향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옵트론텍 오늘 아니고요. 예. 좀 더 빠지면 다시 잡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옵트론텍 역시도 전고점 1,400원이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과 LG이노텍의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날은 염정팀장님 소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전화는 반드시 받아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1.25%포인트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죠. 금융주들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의 고공행진은 계속될까요?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중립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역시나 쉽지 않은 질문들이었는데 이렇게나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염정 팀장께서는 안정적 투자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중기 전략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금융주 가져갈까요? 하나쯤은? 단기적으로 매도입니다. 매도. 네, 오늘 금리 인상 했죠. 했다. 네, 그래서 재료의 매도입니다. 노출이다. 재료 노출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딱 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니면 상당 부분 기간 동안 못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3월 달에 대선 있죠. 그또 새 정부 꾸리죠. 그러면은 물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는 할 수 있어도 예. 예,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는 그래서 솔직한 방송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하지만 금융당국은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너무 나가시면 안 독립적인 돼요. 의견을 뭐, 가지셔야 뭐, 합니다. 예. 아니, 우리 언론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예. 저도 언론인이 아니고요. 주식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또 호재와 함께 약간 이제 속도 조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차트만 보게 되면 거의 급등주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작년부터도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융주는 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그냥 길게 가는 게 맞겠다. 워낙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계속 그러니까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나오게 되면 가장 큰 수혜이고 특히 이쪽밖에 볼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특히 보험주랑 같이 보는 건 맞겠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 쪽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적어도 6만 원대 밑에서 사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그냥 거의 관망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동안 금융주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저희 사실 김민수 대표께서 전 메리츠래요. 메리츠 증권. 네. 메리츠 증권 출신으로서 또 관련 주식을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이 종목 관심권역에 있다고. 야, 그런데 재료 노출이라고 해서 이렇게 급락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나 넘게 빠지네요. 과도하지 않습니까? 메리츠 그룹의 가장 큰 장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특히 메리츠 금융지주가 고점에서 급락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말해줄까요? 특히 이런 재료 노출과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같은 금융주를 시각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대표주니까 대표주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재료의 노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과도화, 아무튼 당분간 좀 이런 흐름이 계속 되겠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예, 차이나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겠죠.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 노출의 어떤 뉴스로 단순히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금리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앞으로 0.25bp 더 올린다고 하죠. 1.5%까지 올리면 물론 뭐 정상화의 수준이겠습니다만 부실 대출이 또 터지면 금융시장에 또 뇌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십니까? 염정 팀장님?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 주식을 매수하냐 매도하냐라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금리 인상 이슈로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가 사실 저도 전 직장입니다. 메리츠 증권이요? 저는 KB 투자증권. KB 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KB 출신의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KB금융 예. 주식의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게 제가 2010년도에 근무했었을 때 당시에 예. 제가 20% 할인받아서 자사주를 48,000원에 샀습니다. 어머. 그럼 그때 당시에 한 5만 원, 6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6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누가 장기 싶고요. 투자하라 그랬어요? 이 금융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지금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야 뭐 이렇게 급등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월봉으로 싹 전환해서 보게 되면 뭐 2010년도에서부터 뭐 사실 지금 뭐 금리 인상 지금 1.25%인데 그때 당시 2% 금리였어요. 금리 인상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금융주는 우리가 뭐 배당이라든지 안정적 투자.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정적 투자를 하시려고 주식을 하지 않거든요.
위험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에 관심이 없고 그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포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해지 차원에서 좀 담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 금융주는 좀 빠졌을 때 사셔야지 이런 경우에 따라 붙는다고 해서 수익률을 엄청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요. 이게 큰 종목일수록은 더 어렵습니다. 예. 저희 뻔한 전략 얘기 안 하는 유일한 주식 방송이에요. 증권 광장이. 팀장님이 방송에 많이 적응하셨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쑥쑥하시고 계세요. 진짜 네. 이 뼈가 되고 살이 된 이 뻔하지 않은 전략.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주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할지 여쭤보고 저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떤 금융주에 주목을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금융주를 어떤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야 하는지는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염정 팀장께서는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BNK 금융지주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이 종목을 담으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아니라 다시 흔들렸을 때 그래도 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BNK가 부산은 경남이죠. 네. 근데 피 아닙니까? 부산 아닙니까? 아,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냥 부산, 부산 분들 죄송합니다. 방송 사상 네.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모르는 중에. 네. 그래서 예. 왜 이쪽을 보냐면은 지금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죠. 그럼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쪽은 그쪽 지역이면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변화가 나왔을 때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답지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BNK 금융지주 특히 지방은행주가 조금 더 쌉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밖에 또 보험 쪽에서는 그나마 좀 안 갔던 뭐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재보험사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또 혹시나 금리가 빨리 속도가 붙어서 약간 또 이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들이 느껴졌을 때 그렇다 부실화가 커졌을 때 또 이를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 고려신용 정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배당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체크하시면서 한번 금융주의 전반적인 시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업황에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BNK 금융 그 지주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을 예쁘게 닫아주실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예쁘게 팀장님.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앞서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는 위험 성향이 좀 높은 편이라서요. 아, 네, 좋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일단은 이제 그 금융 중에서 좀 고르신다고 한다면 지금 급등했었던 종목들 오늘도 보셨듯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가 뭐 연일 상승만 하겠습니까? 오늘 거의 10%대 하락하고 있고요. 이로써 사실은 손해보험주가 사실 저는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리츠화재가 이렇게 급락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화재주 쪽에서 저는 이제 좀 덜 오른 종목이 뭐 하나손해보험이라든지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좀 다소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험주의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융지주사 쪽에서 본다면 KB금융은 너무 많이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는 제가 뭐 마찬가지로 많이 갔지만 우리금융지주는 개별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자회사인 뭐 보험이라든지 증권에 대한 이제 영역 확대에 대한 부분이 개별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보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일부 하시고요. 다시 한번 좀 조용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즉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가 일단은 제로 노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에 안정적으로 뭐 배당을 노리든지 아주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없이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정말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